해마다 열리는 영화인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축제에 출품된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레드카펫에 등장한 여배우들도 큰 화제가 됩니다. 영화제의 레드카펫은 영화인들에게 최고의 영예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위상을 자랑하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중국인 때문에 큰 곤욕을 치러 논란이 되었습니다. 세계 영화인들의 꿈이라 불리는 칸 영화제는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불리는 만큼 개최될 때마다 전 세계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습니다.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 역시 영화인들에게 최고의 영예로 여겨집니다. 평생 꿈꾸어도 밟기 어려운 무대인 만큼 세계적인 톱스타들만이 초대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톱스타들 사이에 갑자기 이름 모를한 중국 여배우가 등장합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하고 당당하게 레드카펫에 등장한 그녀는 다른 톱스타들과 마찬가지로 한껏 포즈를 취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행동을 보고 당연히 초대받은 배우라고 생각했던 기자들은 빠르게 셔터를 누릅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현장을 가득 메운 기자들은 사진 찍기를 멈추고 의아해하는데요. 그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바쁘게 명단을 찾아보던 스태프들은 그녀를 초대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정체가 불분명해지자 현장의 기자들은 카메라를 내리고 휴대폰을 보거나 멀뚱거리며 어서 그녀가 나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스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기는커녕 여전히 턱을 들어올리고 자신 있는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을 황당하게 만든 이 여배우의 정체는 중국의 무명 여배우 시연비였습니다. 시연비는 중국 드라마 연희공략에서 국녀3로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배우가 세계적인 영화제 레드카펫에 등장했으니 당연히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 올라온 걸까요? 알고 보니 중국에는 10만 위안을 내면 영화제 레드카펫에 몰래 넣어주는 브로커가 있다고 합니다. 시연미뿐만 아니라 중국 인터넷 스타나 타오바오 쇼핑몰 운영자들이 뒷돈을 쓰고 몰래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다하다 레드카펫에도 가짜가 있다니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참다 못한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야유를 보냈고 진행 요원이 그만 비켜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시연비는 10만 위안에 대한 뽕을 뽑아야 한다는 듯 계속해서 여러 포즈를 취했습니다. 결국 시연비는 진행 요원에게 붙들려 끌려나왔고 쫓겨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적인 영화제의 권위와 전통을 훼손한 중국인들의 무개념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무개념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도 제주도를 장악한 중국인들이 윗옷을 벗고 활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의를 걷어올리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윗옷을 벗어 한쪽 어깨에 걸치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행동 배경에는 단순한 더위대처 이상의 문화적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배를 의미하는 복과 행운을 뜻하는 복의 발음이 같아 배를 드러낼수록 복을 부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이 관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NN,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유명 매체들도 이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이를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광경으로 묘사하며 중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관습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제적 비난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베이징 비키니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해왔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이 노력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벗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전통문화로 여기며 윗옷을 입지 않는 게 에어컨을 켜는 것보다 탄소를 덜 배출한다거나 나이든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 비키니 현상은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더 깊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대응 방식, 전통과 현대화 사이의 갈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적 이해와 존중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한국의 한복, 베트남의 아오자이 등 주변국의 전통 복장을 자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문화 전유 논란은 중국의 문화적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진정으로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전통 복장은 바로 이 베이징 비키니일지도 모릅니다. 사라 존슨 UC 버클리 동아시아학 교수는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비키니를 중국의 현대적 전통으로 규정했는데요. 중국의 동북 공정과 주변국 문화 전율 시도와 관련해 중국의 행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는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존슨 교수의 대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중국에서 가장 중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현상은 바로 베이징 비키니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이징 비키니를 중국의 전통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복장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독특한 문화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국 고유의 전통으로 규정해 보았습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중국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져 있어 대중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과 북의 언어휘를 반영하는 등 중국의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극심한 더위에 대한 독특한 대응 방식을 보여줍니다. 베이징 비키니는 이미 국제적으로 중국의 특징적인 문화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북 공정과 베이징 비키니는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해 두 가지 극단을 보여줍니다. 동북 공정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주변국의 문화를 흡수하려는 시도라면, 베이징 비키니는 현대 중국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중국이 동북 공정을 통해 주장하는 전통들은 대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반면, 베이징 비키니야말로 중국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전통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해당 인터뷰에는 해외 네티즌들의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베이징 비키니가 최고예요. 현대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용납될 수 있을까요? 베이징의 패션. 이건 패션이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해변에서 이 옷을 벗고 다니는 걸 좋아해. 하지만 도심에서 이게 말이 되나? 인도가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옷을 다 입고 지냅니다. 이건 명백한 저들의 전통입니다.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공공장소는 모든 사람이 편안해야 하고 그들의 전통이라 해도 견디기 어려워요. 배를 까고 다니는 중국인들은 베이징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또 다른 나라에 사는 중국인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인들은 중국인들이 평범한 일상 예절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